안녕들 하시죠? 오늘 대나우 최고 기온은 36, 7도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응달로 들어가면 살만해요. 바람도 좀 불어주고 그러면 걷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떼약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머리가 빙글빙글 돌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은, 그래서 요즘 UV 크림을 듬뿍 바르고 다니기는 하는데 UV 크림을 바르면 벌레들이 좀 끼는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얼굴에도 지금 몇 방 물린 흔적이 있고, 그런데 조만간에 40도, 42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40도 정도까지 가면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응달에 있고 그래도 에어컨을 끼고 살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되고, 그런 날씨에 피트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걷고 그러면 땀을 흘린다기보다는 땀이 그냥 증발해 버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짠맛만 계속 나는 거지, 몸에, 살에. 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핥으면 되게 짜요. 내가 오늘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나 하는 바로미터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와이프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들어왔어요. 여자들이에요. 그 와이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녀가 같이 다니는 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남사친, 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길 가다가 보았다고 전화 오는 것도 수직이 쓰고, 길 가다가 인사하는 친구들도 많고, 게다가 와이프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으로 1년 학교 다니고 1년 꿀고 또 1년 학교 다니고 1년 꿀고 그래서 2년을 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배들하고도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닌 거죠. 먼저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3년 정도가 친구가 3년 터울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입학했던 친구가 이제 3학년이었으면 1년 꿀어서 2학년들하고도 친구고 또 1년 꿀어서 1학년들하고도 친구고.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게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에 만났던 친구들은 마지막 졸업할 때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2살 정도 어리죠. 그리고 거의 15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 졸업하고 처음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셋은 되고, 그리고 이혼한 친구도 있고 못 알아볼 정도까지 살이 찐 친구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가 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소문만 들었지 직접 만난 거는 이번이 한 15년 만에 처음이라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너 어쩌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당연하죠. 피트니스를 하고 몸을 가꾸는데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제 돈이 아깝죠. 근데 충격적인 질문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우즈벡 여자들은 거의 다 이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어? 그것으로 5년 그러면, 야, 어떻게 너희는 계속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결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혼을 했는지 통계조차 나오질 않던데, 왜 그런 소문이 이 시골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친구들이 대뜸하는 얘기가, 너희는 언제 이혼하니? 이혼 안 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말도 안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도에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커플이 15,000쌍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전체 커플이 2만 쌍 정도가 평균이고, 그 중에 5,000쌍은 여자가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한 경우, 그리고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 경우가 15,000쌍 정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베트남하고 중국, 우즈베키스탄은 숫자에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굳이 나온다면 10위권 정도 되겠죠. 제 예상입니다. 근데 10위권이라 하면 해도 1년에 2,000명이 될까요? 1,500명 될까요? 1,500 커플 될까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 빈번한 이유는 나이 차이하고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근데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갭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결혼하신 선배들, 뭐 나이는 저하고 뭐 관계없이 저는 늦게 결혼했으니까 그러고 일찍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20대, 40대, 20년 이상은 다들 차이가 나게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어 공부가 필수이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갭. 처음에 여기서 한국인 봤을 때는 야, 젊어 보인다. 저도 40살을 봤으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한국에 가면 알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40살이 아니구나.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한국에 가면 표시가 나잖아요. 20살하고 50살하고 결혼을 한 게 표시가 나잖아요. 저희도 와이프하고 3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쳐다볼 때 뭐야? 애인이야? 아니면 뭐지? 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것이 첫 번째는 여자 쪽에서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남편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 내가 그리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도 우즈벡에서는 그냥 보이는 대로 40살이야 그래도 되는데 한국에 가니까 60살이 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애 아빠라고 아이들도 그러고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아 그러고 나이 차를 극복을 못하는 것은 여성 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또 한국 남자들 또 옷 입이 거른 사람들은 여자의 출생지를 많이 탓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혼 건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나이에서 오는 건데 세대를 극복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30 차이 나면서 와이프가 나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저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액면 그대로 세대차를 그대로 드러내면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만나는 사람이 제가 45라고 하더라도 저보다 많은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는 64인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혼의 첫 번째는 뭐 모든 게 나이에서 오는 거고 나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서 일찍 살은 거죠. 많은 거를 누리면서 일찍 살았고 우즈베키스탄은 지금의 한국에 어떤 경우는 70년대가 있고 어떤 경우는 80년대가 있고 어떤 경우는 2000년대가 있는데 대나우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 너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너 그거 어디서 한 거야? 너 그거 어디 거야? 전부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질투가 생겨요. 친구들끼리도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가십거리로 이렇게 참새소리 하듯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의외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물론 대나우의 한 예일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한국인과 결혼했을 경우에 이혼할 경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에 20살 이제 결혼은 어렵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골 오지까지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돈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가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 오지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50대, 60대가 20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낮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오늘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70년대를 살아왔던 모습, 80년대를 살아왔던 모습들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만나야 될 와이프감이 생각이 정보는 2000년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70년대, 80년대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알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